자, 5주차 수업 두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건 클래스입니다. 자, 지난 시간 바로 전 파트에서 우리가 작성한 스크립트는 컴포넌트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근데 그 스크립트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각각의 스크립트는 모두 일반적으로 하나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를 알아야 스크립트를 알고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게임 오브젝트는 게임 월드의 모든 사물입니다. 게임을 만들면서 나타나는 뭐 캐릭터나 이런 각각의 아이템, 뭐 바위 이런 것들 다 오브젝트예요. 심지어 배경조차. 이런 게임 오브젝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뭐 객체가 오브젝트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객체장 프로그래밍,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객체들이 모여서 이들 간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통신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이 객체장 프로그래밍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니티에서도 게임 내 모든 사물이 객체, 즉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또 이 오브젝트 간에 서로 메시지를 보내는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티도 기본적으로 객체장 프로그래밍을 해요. 객체장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바로 클래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객체장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유니티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마 클래스는 뭐 자바도 그렇고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뭐 C++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변수와 기능이 묶인 이렇게 생긴 거 아마 자바 할 때 많이 보셨을 것이고, 클래스를 만드는 것은 뭐 우리 게임에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어떤 플레이어 캐릭터를 만들고 쳐보면요, 그 플레이어 캐릭터에는 어떠한 특징과 어떠한 속성과 어떠한 기능이 있나요? 생각해보면 일단 캐릭터라고 했을 때 HP, MP, 뭐 RPG 같은 걸로 따지자면은 HP, MP라는 그런 속성이 있고, 기능, 함수, 메서드죠. 어떤 기능인지 살펴보면 뭐 공격, 방어, 마법 이런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 클래스예요. 클래스입니다. 요거 코드로 만들어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이건 뭐 굳이 따라 하실 필요 없는데요. 자, 이 밑에 코드는 일단 예를 들어 테스트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아마 이 부분은 아마 비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사실은 위에부터 봐야겠죠. 요 클래스와 같은 선상에 또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 안에 지금 클래스가 두 개인 거죠. 테스트 스크립트 안에 클래스가 두 개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속성이나 기능들을 묶은 것을 클래스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내가 쓰려면은, 자, 이렇게 퍼블릭 클래스 안에 또 하나의 클래스를 하나 여기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예. 스크립트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클래스랑 같은 선상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자, 멤버 변수 선언하고 메서드 선언했죠. 변수와 메서드.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클래스에 있는 이런 멤버 변수들, 속성이죠, 바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접근하려면 아시죠? 퍼블릭이란 키워드가 붙든가, 접근 지정자라고도 하죠. 아니면은 보통은 이런 변수에는 퍼블릭이란 키워드를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보통은 메서드에 퍼블릭이란 키워드를 붙여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클래스 바깥에서 여기 있는 이런 퍼블릭으로 선언된 메서드에 접근할 수가 있죠. 물론 그 전에 이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 플레이어라는 클래스를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인스턴스, 플레이어 클래스로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 마이 플레이어라는 변수로 하여금 가리킨다, 참조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 플레이어는 이제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플레이어라는 이 객체,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yPlayer라는 이 변수를 통해 어택이나 데미지와 같은 이런 메서드들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죠. 그냥 우리 변수 선언하는 건 이렇지만은 클래스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면은 그 변수에는 인스턴스, new라는 걸 키워드를 통해서 이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 생성시킨 게 인스턴스죠. 이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인스턴스 내용을 그대로 변수에 넣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이 인스턴스를 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려면 좀 시연의 포인트 같은 개념인데 또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냥 가리킬 수 주소값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인스턴스가 몇 번째에 있다더라 뭐 이런 주소값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변수를 통해서 메서드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클래스는 여러분들 다른 언어에서 특히 자바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유니티와 연관된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근 지정자 혹은 뭐 접근 수식자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그 클래스 혹은 그 클래스 내부에 있는 변수나 메서드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를 요 키워드를 붙여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으로 하면 모두에게, 프라이빗으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막는 거고요. 프로텍티드는 보통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름을 안 썼죠? 이름 안 쓰면 보통 프로텍티드입니다. 프라이빗이나 퍼블릭으로 선언하면 딱 거기에 맞춰서 접근 수식자, 접근 지정자가 열리고요. 그런 키워드를 안 쓰면 그냥 프로텍티드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 할 내용에서 그렇게 막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클래스를 하다 보면 이 세 개는 꼭 나오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 수업에서 딱 이건 마시면 될 것 같아요. 퍼블릭으로 선언하면은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프라이빗은 굳이 선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선언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선언하는 것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였고요. 그 얘기죠. 자,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는 다 적어놨으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게임 오브젝트, 컴포넌트, 클래스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오브젝트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 즉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스크립트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의 스크립트를 만들면은 그 스크립트는 하나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에서 봤던 것처럼 추가로 클래스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에 붙는 이런 아까 잠깐 붙여봤던 리지드 바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컴포넌트인 콜라이더, 아까 봤던 렌더러, 이런 컴포넌트도 내부적으로 클래스로 처리가 돼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죠? 여기서 이제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그 클래스를 여기서 우리가 사용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런 기본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컴포넌트들도 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니까 코드상에서 이 클래스에 접근해서 사용한 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왜? 클래스니까. 이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인스턴스 비수무량을 만들어주면은 여기 있는 기능을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변수를 이용해서 이런 각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컴포넌트에 접근해서 여러가지 기능을 쓰거나 혹은 제어하기 위해서 변수를 통해 컴포넌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말이 꼬였는데요. 오타도 났네요. 접근하고
자, 다시 정리하면요. 컴포넌트에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그 변수를 통해서 컴포넌트의 기능을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제어를 할 수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자, 한번 직접 해보죠. 자, 유니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는 걸 보시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뭐 뉴 스프라이트도 있고 테스트 스크립트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냥 있는 걸 쓰는 것도 좋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 전에 실습이 잘 안 돼서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지우겠습니다. 만약 있는 사람들도 뉴 스프라이트 요 테스트 있는 이거 지금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있는 사람들도 지우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게임 오브젝트는 자, 뉴 스프라이트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고요. 테스트도 눌러서 딜리트 키 누르면 한 번 더 눌러야 되죠? 지워집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2D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야 되니까요. 2D 스프라이트. 자, 지금은 안 보이죠? 자, 이게 자, 여기 버튼 보이시죠? 스프라이트.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서 이제 뭐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요. UI 스프라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하면은 이렇게 생기죠. 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C#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이름을 테스트.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인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라는 스크립트 클래스죠? 가 만들어졌고요. 기본적으로 얘들이 있는데 일단 주석은 좀 지워놓고 업데이트 안 쓸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스타트 이렇게 있고요.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잠깐 끄지 마시고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자, 방금 만든 스크립트를 이 뉴 스프라이트에 추가할 건데요. 테스트를 클릭하지 말고 바로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테스트 스크립트가 붙었죠? 자, 붙은 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붙어 있다면은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지금 뭐 만들 거냐면요.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오브젝트에 이 스크립트 소스를 붙였잖아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플레이를 누르면은 얘가 위로 이렇게 점프하는 걸 만들 거예요. 점프한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다시 떨어지는 거. 그런 간단한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점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점프라기보다는 어떤 힘에 의해서 위로 밀려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는 건. 예를 들어 우리가 공이 있다고 쳐봐요. 공을 위로 휙 던졌어요. 그럼 위로 던진 그 힘 때문에 위로 올라가죠. 하지만 중력에 의해서 또 떨어지죠. 이런 물리 적용을 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컴포넌트가 바로 리지드 바디 2D입니다. 얘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 컴포넌트가 있어야 지금 제가 말한 뭐 공을 위로 던졌을 때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그런 동작들이 가능합니다. Add 컴포넌트를 눌러서 리지드만 쳐도 벌써 이렇게 2D. 자,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개가 있죠. 리지드라고 하니까 두 개가 나오죠. 얘는 3D 게임용이고요. 얘는 2D 게임용입니다. 2D 게임용. 우리는 이번 학기에 2D 게임만 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2D가 붙어있는 것만 일반적으로 할 거예요. 컴포넌트들 중에서 얘입니다. 얘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자, 리지드 바디 2D가 추가가 됐죠. 속성이 되게 많고 복잡합니다. 이거를 뭐 다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간단한 예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들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지드 바디 2D 기능을 붙였어요. 이 컴포넌트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공을 위로 던진 것처럼 얘를 위로 던졌다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런 내용을 한번 코드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 다음에요. 클래스잖아요.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멤버 변수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멤버 변수 뭐냐면은 rigid body 2D rigid body 2D라는 컴포넌트를 가리킬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건 변수만 만든 거지 이 변수에 뭔가 값을 주거나 연결한 건 아니에요. 이제 연결을 해야겠죠. 어떻게 하냐면요. 자, 앞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정말 많이 쓸 명령어 get component입니다. rigid body 2D. 자,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get component라는 기능, 이거 뭐 일종의 함수, 메서드인데요. get component 말 그대로 get 가져오다. 뭐 컴포넌트를, 예, 바로 그겁니다. 어떤 컴포넌트를? rigid body 2D 컴포넌트를. 요거 그 자바에 뭐 자바도 그렇고 다른 언어에도 있는 제네릭스라는 문법인데요. 제네릭스는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제네릭스 자바에 있는 문법입니다. 근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해합시다. 컴포넌트를 가져오는데 어떤 컴포넌트? rigid body 2D로 정의된 컴포넌트만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get 컴포넌트를 실행을 하면은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 예전 new sprite,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에 컴포넌트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get 말 그대로 get 컴포넌트니까 get 컴포넌트. 저 메서드 get 컴포넌트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면 이 컴포넌트를 가져올 수 있는데 다 가져오면 안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져와야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rigid body죠. 그래서 rigid body의 컴포넌트만 가져오겠다라는 뜻으로 일단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명령어까지 실행이 되면 이제 rb2d라는 이 변수는 rigid body 2D 클래스에 접근을 해서 모두 거기에 있는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은 메서드가 되겠죠. 거기 있는 기능들 중에서 add force라는 애를 써볼게요. add, 가하다, force, 힘을 가하다. 자, 힘을 어떻게 가하냐면요. 자,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그냥 써보세요. 뭐 쉽게 말하면은 위로 500만큼의 힘으로 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요 문장이요. rb2d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위로 500만큼의 힘으로 밀겠다, add force.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일단. 그리고 자, 저장을 반드시 하시고요. 컨트롤 S 저장을 하시고 유니티로 가서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요 뉴 스프라이트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요 포지션의 값이 000인지 확인해 보세요. 약간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아니라면 0, 0, 0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 게임 화면의 가운데 있습니다. 게임 화면의 가운데가 000이에요. 여기가 000입니다. X축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X축의 값이 양수가 되고요. 왼쪽으로 가면 X축의 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위로 가면 Y축의 값이 양수가 되고요. 밑으로 가면 음수가 됩니다. Z축은 2D 게임에선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뉴 스프라이트가 없어졌네요. 확대해서 그런데요. 요 하이어라키 뷰에 있는 뉴 스프라이트를 더블 클릭해주면 이제 보이죠? 자, 한번 플레이를 눌러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붕 떴다가 휙 떨어지죠? 예. 요 스크립트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클래스, 오브젝트,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예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C# 문법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될 C# 문법이 더 많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따라 하면서 만들면서 그때그때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이 내용들 잘 숙지를 하시고 지금 만들었던 요거 있죠? 요 기능 한번 강의 노트 보면서 만들어 보시고 더 가능하다면은 이 수업을 들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수업 자료 안 보고 최대한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훈련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주차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